마른 하늘 날벼락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전투기 민가의 8발 5폭 좌표 잘못 입력. 네. 사진에서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죠.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어제 오전 10시 5분 사실상 뭐 한낮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경기도 포천에 뭐 성당, 비닐하우스 등등의 폭탄이 무려 8발이나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거의 간파됐어요. 저희도 지금 안에를 못 들어가요. 많이 떨고 있어가지고. 이번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분들이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눈으로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뻥뻥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가 됐을까요? 아, 네. 아까 같이 좀 들어보셨죠. 네. 이 상당히 많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민간인 군인 다 포함해서 15명이나 크게 다쳤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고 전문가 연결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아산정책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사실 이게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좌표를 잘못 찍어서 폭탄을 잘못 투하했다라는 건데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 잘못해서 음식 배달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훈련 중에는 민간은 처음이지만 훈련 중에 종종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겁니까? 뭐 사실은 일어나서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요. 네. 이런 사례가 그닥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통상 이제 이게 훈련탄을 사용해서 보통 훈련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건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사고가 굉장히 드물게나마 5, 6년마다 한 번 정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 네. 그런 희귀한 사고인데 특히나 이렇게 그 일반탄, 즉 이렇게 실탄을 활용한 경우에 생긴 오폭 사고는요. 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최근 20, 30년 사이에는 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 30년 상간에도 사실 일어나기 어려워, 뭐 희귀하다라는 표현도 지금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인 건데, 그럼 대체 이 폭탄을 투하하는 데서 이 좌표 잘못 찍는다고, 이거 좌표 타자 잘못 친다고 그냥 이렇게 민가에 막 폭탄이 떨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폭탄 투하 절차 좀 같이 볼까요? 예, 뭐 일단 이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플라이트 플랜, 그 임무 계획 받으면은 이제 어느 좌표에서 우리가 이 비행을 경로를 접근을 해서 어디서 릴리스 포인트, 그러니까 이 투발하는 지점을 한다, 포적은 어디다, 이거를 다 이제 좌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입력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에 뭐 직접 가서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임무 전에 저장 장치에 이제 뭐 컴퓨터 키보드를 들겨서 카트리지 저장 장치에 이제 좌표를 입력한 다음에 네. 이것을 이제 들고 비행기로 가서 로딩을 하는 거죠.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서 그 좌표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비행 중에도 이 좌표가 정확한지 이제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 자기가 이 공격하려는 표적을 맨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투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3차례 이상 걸러낼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확인 과정이 철저하게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저희 여기를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딱 요 내용입니다. 폭탄 투하 절차가 처음에 일단 지상 사무실에서 타자를 쳐서 좌표를 찍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좌표 찍은 요 휴대기기를 들고 가서 이
이 전투기를 타서 전투기에 연결을 해서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입력했던 요 좌표가 그대로 전투기에 업로딩이 돼서 좌표 어디입니다라고 전투기에도 뜬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륙을 해서 투하기 전에 조종사가 육안으로 보고 요 부위 맞지라고 해서 떨어뜨린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세 번의 단계인 건데 이 세 번 단계에도 불구하고 다 결국은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폭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요, 이 위원님 결국은 이게 뭐 절차가 최소 세 번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다 당사자 조종사 한 명이 그냥 다 하는 절차라서 당사자가 그냥 아예 됐어라고 패싱하면 또 한 번에 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절차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실은 그렇게 조종사들이 그렇게 허투루게 임무를 하는 경우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 뭐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요. 네. 사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좀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씌었다라는 그런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편조가 그러니까 두 대가 같이 동시에 떨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차피 동시 투발 훈련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대, 그러니까 1번기, 편조장기가 1번기가 투발을 하면 2번기는 같이 따라서 투발을 해요. 네. 근데 그러면 2번기는 그러면 이런 좌표에 걸 입력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요. 1번기도 좌표를 다 입력을 했어요. 게다가 네. 2번기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번기가 투발하니까 같이 이제 투발을 한 건데 네.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비행하는 편조 내에서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나?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한 대가 전투기 한 대가 8발을 쏜 게 아니라 1호기가 4발, 그 뒤에 가는 2호기가 4발, 그래서 4발 투하하고 4발 투하하고 했다라는 건데 말씀처럼 지금 2호기는 제대로 좌표를 찍었다. 1호기는 잘못 찍었어도 2호기는 제대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 2면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1호기 4발 떨어뜨리자 2호기도 좌표 확인 없이 4발을 투하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1호기 뒤에 당연히 뒤이어서 2호기가 연달아서 투하하는 게 원래 매뉴얼이고 이 절차라고 하지만 1호기가 잘못했으면 2호기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이게 지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착탄을 시킬 때 사실 지상에서도 이걸 통제해주는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조종사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이걸 지상에서도 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기 이 투하하는 게 맞는 건가를 같이 좀 크로스로 좀 해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일이 벌어지려면 뭐 설상가상 계속 일이 결국 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건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까지 좀 이어졌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저희 아까 터지는 영상을 보긴 했습니다만 저희 동아일보 2면 같이 볼까요? 네. 이게 지금 떨어진 폭탄이 살상반경이 축구장 한 개 규모다. MK82 미군이 탈레반을 타격할 때 투하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8발이 투하가 됐다고 하면 사실상 이게 다행히 뭐 사망자는 없긴 합니다만 위원님 이 자칫 굉장히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실 저건 좀 과장된 말씀이에요. 축구장 한 개 정도의 면적이다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실제 살상반경으로 치면 한 3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폭탄 중에서도 위력이 가장 약한 폭탄입니다. 네. 항공 투발 폭탄 중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약간 좀 국내 보도들이 너무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는 보이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제 이 자체가 결국은 인명살상 그다음에 적장비의 파괴를 위해서 존재하는 폭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제대로 만약에 그 타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그쪽 지역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민가가 그렇게 완전 밀집돼 있지는 않고 네. 도심처럼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흙 지역 같은 이제 지형이 이제 우리는 흙이나 이런 것들로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충격들도 많이 좀 흡수가 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천우신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뭐 몰려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나 그러면 굉장히 피해가 컸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뭐 다행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보시죠. 30km만 북쪽으로 갔다면 군사분계선 넘어갈 뻔했다라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이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진짜 찍었어야 되는 좌표보다 잘못 떨어진 데가 대략 한 8km 정도의 거리다라고 하는데 좌표를 찍기를 뭐 어떻게 잘못 찍을지 알 수 없는 거니까 만약에 30km만 더 넘어갔으면 북한 쪽이랑 국지전 발발했었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뭐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요. 네. 자, 일단 지금 이건 비유도 방식의 폭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고조에서 이 투발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어느 정도 그 비행이 표적에 다가가려면 굉장히 접근해서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런 애초에 이제 뭐 지금 지상 통제는 제대로 안 됐다고 할지 몰라도요. 공역 통제는 관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역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 쪽 지도에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네. 그때는 아마 관제에서 이거를 제지를 했을 거예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정도까지 상황까지는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조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제에서도 다 같이 다각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근데요 사실 이런 일이 말씀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말할 만큼 역대 뭐 최근 20, 30년 동안에도 없었고 희귀하다 할 만큼 그런 정도의 일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앞으로 해야 되냐라는 거죠.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단 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을 받으시고 분노하시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네.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러한 사고가 난 것인지를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어쨌거나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재란 말이죠. 네. 그럼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손볼 부분이 없느냐.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우리 공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임무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여기가 임무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국방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하여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식별을 해서 빨리 이렇게 또 임무 대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결국 이게 실수라는 건 인재라는 거고 인재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인재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들어가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